나보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내가 또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쳐다보고 있다는 건요, 나도 발전하고 싶다는 그 꿈틀거림이기도 하거든요. 부러우면 진 거다 인정하지 말고, 부러우면 나도 조금씩 더 알아가기로 하지 뭐, 이렇게 맘먹는 것도 참 좋은 프레임이더라고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뭔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화두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누군가한테는 평소에 안 하던 블로그 한번 해볼래, 나도 인스타 한번 해볼까,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렇게 SNS일 수도 있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런 걸 수도 있고, 변화를 줘보고 싶은데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한 부류는 되게 자신감 있게 해보는 거지 뭐 이러고 뿌앙 하고 밀고 나가고, 근데 한 부류는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나 진짜 내년엔 유튜브 할 거야, 퇴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누군가가 보면, 누군가는 막 유튜브를 키우고 있고, 누군가는 근데 그때 한다 그랬잖아 라고 했는데 그러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전자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전자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후자가 되는 마음속의 메커니즘을 보자면, 뭐가 나를 그렇게 못 움직이게 했었나, 시작조차 못하게 했었나, 도전조차 못하게 했었나 생각을 해보면, 나 아직 그럴 자격 안 된 것 같은데, 자기 검열이 작동할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내가 살 뺐다고 말하기에는 좀 자격이 없지 않나? 라든지, 아니면 나를 가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좀 외모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질문은요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 자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필수 조건인지 아닌 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자기 검열에 무한히 빠졌었던 저는 득을 본 게 좀 있는 것 같고, 안 좋았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장점은 뭐냐면, 그래서 성장하긴 해요. 기준이 높으니까 내가 그거에 충족이 안 되면 내가 막 잠이 안 오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의 자존심의 기준까지 갈 때까지는 끈기도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근육은 사실 엄청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함정에 좀 빠질 수가 있냐면, 우리가 위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위는 계속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서울대를 간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 친구들이라고 욕심이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더라고요. 서울대를 가도 세계적인 석학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돈 많이 번 애들 보잖아요. 걔네들 보면요, 또 위를 보면서 나는 통장에 300억이 있지만 내가 아는 형은 1000억이 있더라고,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세계적인 탑이 된 누군가조차도 그 옆에를 보면 또 탑으로 치고 올라오는 후배를 보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만족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완벽에 대한 추구가 정말 농도가 짙은 분들은요 사실 그닥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면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에 계속 루프를 도는 거예요.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진짜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에도 적었었는데, 완벽이란 없다, 그냥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준 선생님의 조언이 내 머리를 때린 적이 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면 완벽이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탁월함 추구는 긍정해주고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못한다, 이거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새해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나를 좀 기록하고 나를 좀 표현하고, 자기 PR의 시대라는데, 컨텐츠의 시대라는데 나도 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SNS에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 알을 깨는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못하겠다 라고 느끼는 거가 원인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부족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관적으로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 나는 그냥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저는 제가 강의를 못할 이유를 어디서 찾았었냐면, 강의는 박사를 끝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험한 세상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궁금해할 때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식은 내가 지금까지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쌓아나갈 예정이구나. 요리라고 치면은 요리 자격증이 있어야, 내가 식당을 해봤어야 내가 요리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기 검열의 잣대. 근데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고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애기가 10살짜리가 푹 빠져서 계속 보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랑 뭐를 섞으면 폭발할까 안 할까? 되게 신박한 채널들, 되게 신기한 것들을 막 섞어요. 이런 과학 실험하는 거 막 보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러면 과학 자격증이 있는 올림피아드에 나갔다 온 어떤 교수님이 운영한 채널이냐? 전혀 안 그래요. 그냥 재밌는 채널인 거예요. 어른들의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섞었더니 3분 만에 뚝딱 진짜 맛있죠? 이러고 보여줬더니 진짜 맛있어. 그래서 그 레시피로 쌓아 올려진 채널 얼마든지 많았었고요.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패션 자격증이 있어야, 과거에 스타일리스트를 했었어야, 그래야 패션 채널을 끌고 갔냐?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시청률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력이 있으면 시청률을 확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자격이 있으면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거에 자격을 끝까지 갖추신 분들의 사례를 또 역으로 한번 볼게요. 교수님이 유튜브에 진입하셔가지고 1000명도 못 모으고 포기하시는 상황, 또는 의사가 유튜브에 들어와서, 의사가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생 동안 공부한 결과들을 쫙 나열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상황. 왠 줄 알아요? 내가 만드는 컨텐츠를 누가 보는가에 대한 감각이 이 세계에 와서는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영상을 켜게 된 것 자체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현상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은 대략 어느 칸이겠구나, 그리고 그 칸에 있는 어떤 현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겠구나, 그러면 나는 좀 움직여 봐야 되겠다, 다른 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에 대한 검열이 너무 심해지면요, 여러분이 남을 좋아할 때 왜 좋아했었는지를 시선을 좀 돌려보시는 거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너무 평가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끝도 없이 작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냥 바꾸는 거죠. 나를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내가 자꾸 쪼그라든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은 그냥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좀 보자. 그리고 내가 세상에 반응하는 나의 방식을 좀 보자. 나 누구 좋아하지? 근데 그 좋아하는 모습에 나랑 닮은 꼴인 모습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재밌는 사람 좋아하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재밌는 사람일 가능성 되게 높아요. 그래서 닮은 꼴인 거 좀 찾기 해보세요.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요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그래도 뭔가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면을 들여다보려고 하다가도 제가 탁월한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은 다시 글로 가 있어. 멋진 사람, 내가 안 가진 거 가진 사람, 나보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내가 또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쳐다보고 있다는 건요, 나도 발전하고 싶다는 그 꿈틀거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계속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도 이번 해에는 저 영역에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하기로 결심해보자. 요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 너무 부럽다면 부러우면 진 거다 인정하지 말고, 부러우면 나도 조금씩 더 알아가기로 하지 뭐. 이렇게 맘먹는 것도 참 좋은 프레임이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과 관심, 성장은 내 전문성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게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를 고마워하고 좋아하면서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 내가 해야 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그것이 시작인 거다. 그러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자기 검열에 빠져서 시작 못하지 말자.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달성해 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향력도 커지고 사랑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 함께 목표를 이루어가는 영향력이 커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